자, 지금부터는 함수의 파라미터, 인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함수의 인자를 사용해서 널리 사용해 왔어요. 이런 함수죠. str5. 5라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라. 혹은 randint 1에서 20. 1에서 20 사이의 숫자를 생성하라. 이거 1에서 20뿐만 아니라 1에서 10도 되고 1에서 100도 되고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인자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떨까요? 이렇게 인자가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함수 코드를 다르게 생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자를 일반적인 x라는 숫자로 놓고서 그냥 여러분은 함수 코드를 한 줄을 하나만 짜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함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운 1차 함수가 fx는 3x 플러스 1 이런 꼴이라는 거 많이 봤죠. 이때 x에 1을 넣으면 이 값은 4가 되는 것이고 2를 넣으면 7이 되는 것이죠. 즉 x값마다 이쪽 오른쪽 부분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써놓고 그때그때 계산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코드는 하나 있지만 값이 서로 다른 값이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값을 계산해 주는 것이죠.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체크 케이브 함수에서도 chosen cave라는 값이 어떤 값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매번 결과값은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는 방식은 똑같죠. 그러면 함수의 인자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 함수를 사용하는 코드를 밑에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하면 출력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상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아이들 프로그램 짜서 돌려서 예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지금부터 제가 할 설명을 들으면 좋습니다. 잠시 정지하고 예상하고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그냥 say hello라는 함수죠. 하는 일은요, hello를 찍고요. 입력값으로 준 name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 다음에 찍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줄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줄은 그냥 say hello to Alice를 찍겠죠. 두 번째 줄은 그냥 앨리스라는 문자열을 fizz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가 문제인데요. say hello 함수를 호출하는데 fizz를 가지고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fizz가 뭐죠? 앨리스죠. 그러니까 say hello 안에다가 앨리스를 주고 이 함수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hello 앨리스라고 찍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do not forget to say hello to Bob. 뭐 이거 그냥 찍겠죠. 그 다음에 say hello인데 이번에는 Bob이죠. 그러니까 hello Bob 이렇게 출력하겠죠. 자, 그러면 말로만 들어서는 잘 믿겨지지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직접 해봅시다. say hello, name, print hello plus name, print say hello to Alice, fizzy
Alice say hello Fizzy. Do not forget to say Bob say hello Bob. 자, 한번 우리 수행시켜 봅시다. say hello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줄 빼고 처음에 say hello와 두 번째 say hello가 어떻게 출력했는지 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당연히 앨리스를 출력하고요. 두 번째는 Bob을 출력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퀴즈입니다. 앞에 거와 동일하고요. 한 가지만 달라졌어요. 원래는 이 부분에 name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Fizzy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수행한 다음에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Fizzy는 함수 안에서 정의가 되지 않았죠. 인자로 주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혹시 함수 바깥에 정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앨리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ay hello라는 함수가 불렸어요. Fizzy를 가지고. 그럼 여기 앨리스를 값을 갖고 왔지만 사실 이 값이 쓰이는 건 아니에요. 원래 여기 있던 Fizzy 값 앨리스가 쓰여서 hello 앨리스가 되는 거죠. 그 차이를 확실히 아시려면 이 두 번째 걸 보면 됩니다. say hello Bob이라고 했지만 Bob으로 불렸지만 실제 이 안에서 Bob은 쓰지 않겠죠. 원래 있던 Fizzy 변수 값을 써서 앨리스라고 출력합니다. 즉 함수의 인자값에는 상관없이 항상 Fizzy에 들어있는 앨리스가 두 번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hello 앨리스가 두 번 출력됩니다. 여기를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보죠. 그렇죠? hello 앨리스, hello 앨리스. 앨리스만 두 번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고난도 문제입니다. 함수가 달라졌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수행까지 시켜보고요. 자, 스팸이라는 함수는요. hello, my name 이 인자가 그대로 쓰이겠죠. 그 다음에 my name을 waffle로 바꿨어요. 그리고 print my name. 그리고 바깥에도 my name이 있습니다. Albert. 자, 이게 my name이 인자도 있고요. 안에서 정의한 것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여기부터 수행 시작하겠죠. my name에 Albert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my name에 Albert가 들어가서 수행되겠죠. 그럼 spam Albert. 그러니까 여기 my name은 Albert가 되겠죠. 그 다음에 my name을 waffles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your new name is waffles가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howdy my name인데 이 my name은 함수 안에 있는 my name을 볼 수 없고 이 my name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Albert가 되겠죠. 자,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함수를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한번 우리 스팸 한번 만들어 봅시다. new 파일로 해가지고요. my name이고요.
waffles new name is my name. 그리고 알버트고 howdy my name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팸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버트, 와플, 알버트 이런 순서대로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 함수 안에서의 my name이 있고 함수 바깥에서 my name이 있는데 바깥 함수 안과 함수 바깥에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함수 안에서는 함수 안의 이름을 우선하고요. 함수 바깥에서는 바깥에 있는 이름을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바깥에서는 안이 안 보이겠죠. 근데 안에 있는 경우에는 혹시 my name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바깥에 나와서 my name을 찾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정수형인 friendly cave와 문자열형인 chosen cave 두 개를 비교할 때 정수형을 문자열로 바꿔서 비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열을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꿔서 정수 상태로 비교해도 가능해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time 모듈 안에 time sleep 함수를 배웠고요. 함수에서 인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if, else 구문을 배웠고요. 변수들이 함수 안에서, 그걸 로컬 변수라 그래요. 함수 안에서 정의된 로컬 변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수 밖에서 정의된 글로벌 변수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완전히 정복이 되면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의 한 레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학습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이렇게 향상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